안녕하세요. 최부자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시장 동향 일환으로 부동산 뉴스, 오늘 뉴스 한번 보시죠. 네이버 뉴스를 바로 보시면 지금 서울 쪽은 전세에서 월세 가속화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거의 공급 들어오는 이제 청약 같은 경우도 그 소유권 이전으로 이제 전세 대출하는 소위 말해서 갭 투자를 막는 일환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 많은 계약 취소가 있었어요. 그 말이 현금이 있으면 해라 이 말이거든요. 이런 것들 그리고 627 대책 같은 경우 이제 신축 분양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잔금 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대출 문제들이 생기니까 이 조합 측에서 이제 시공사 관련해서 무제한 추가 이축 이런 용어까지 이제 생겼고요. 그 다음 규제가 생기니까 이제 풍선효과로 금액대 9억대 이하 지금 이제 세제 개편 된다고 이야기가 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서울 쪽 자체 내에서 그리고 이제 지방과의 이제 격차가 너무 큰데 지금 현재 이제 제도가 맞냐 이런 것들 뉴스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강남에 이제 하이엔드급 오피스텔 저도 요 물건들이 있어가지고 진행을 하고 했는데 이 문양이 너무 많이 났었고요. 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잔금을 못 치고 진짜 그런 상황들이 저도 겪었었고요. 자, 전세 대출 막히자 이제 초고가 월세 이렇게 된다. 그다음 분양하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 되어 있고 그 이재명 정부의 이제 공급 대책은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정부의 이제 대책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 서울이 토호제 때문에 완전 서울에 범핑이 됐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매매를 들여다보니까 주담보대출뿐만 아니고 갭 투자로 해서 대출의 대부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부동산 쪽으로 흘러 들어가니까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돈을 최대한 막자. 사실 전세가 근 십몇 억이고 내 돈을 한 몇억 들여가지고 집값을 몇십억짜리를 이제 사는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대출 규제가 나왔던 겁니다, 사실. 결국 이제 대출 한도도 그렇고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도 이제 소위 갭 투자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죠. 부동산 쪽으로 대출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실제 실거주를 하셔야 보는 분들이 전세가 없는 거예요. 사실 투자자분들이 아니면 다주택자분들이 이제 매매를 하고 전세를 놓고 해서 전세 물량이 있고 실질적으로 공급 부분이 약간은 이제 많이 들어오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월세의 반전세 형식으로 이제 흘러가게 된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전세가율의 의미가 사실은 이런 식으로 갭 투자 형식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빛과 그림자입니다. 사실 그림자의 역전세에 항상 위험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울 말고 지방 같은 경우는 정말 갭 투자가 부동산 시장 흐름과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역전세 꼴이 많이 났었어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역전세가 일부 있겠죠. 일부 있겠지만 갭 투자 형식으로 이제 전세가율을 받쳐주다 보니까 전세가 매매를 떠받쳐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값은 더욱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수요와 공급 그리고 그걸 결정하는 건 심리다. 심리가 서울은 무조건 된다, 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볼 때 이제 서울은 무조건 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강남 3구랑 노도강이 이제 이런 규제가 들어오니까 그 주변으로 퍼진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뉴스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핀셋으로 본다 하면은 무조건 서울이 다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극화 형식으로 초양극화 형식으로 이제 흘러가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곳만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이런 분위기가 이제 지방으로 흘러내려올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점이죠. 많은 유튜버 분들이나 이제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이 서울의 이제 이런 분위기가 이제 변곡점을 지나서 상승장으로 올라가는 이제 분위기에서 서울에서 이제 지방으로 내려올 거다.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이제 실제 내려왔느냐?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핀셋으로 본다 하면 서울뿐만 아니고 지방도 양극화, 초양극화 형식이 이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627 대출 규제는 돈줄을 막자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후속타로 이제 세제 개편이 이제 결국 네 재산이 네게 아니고 국가 건데 어디서 감히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갈 수 있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 관련해서 공급은 어떻게 되냐. 사실 사기 신도시 관련해서 뭐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벌써부터 3기 신도시가 아니고 그 1기 신도시의 이제 재건축이 아닌 사실 뭐 4기 신도시에 관련해서 막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뭐 언젠가는 될 가능성이 되겠죠. 뭐 언젠가는 되겠는데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는 4기 신도시보다는 현재 이제 공공유일부지나 아니면은 뭐 그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이제 취임을 하고 나서 뭐 사실 일을 하는 건 차관들이거든요. 차관들이 이제 와서 3기 신도시 관련해서 그 다음에 이제 도심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 재건축, 특히 패스트트랙, 그 다음에 기존 택지의 이제 고밀도 재개발, 그러니까 개발, 그러니까 고밀도 개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공공 관련해서 이제 임대 분양을 좀 이제 공급 전략을 이런 식으로 공공 위주로, 그 다음에 기존의 도심 내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서 사기 신도시보다는 그 자체 내에서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현은 그렇지만 그 공급해 주는 게 이제 너라면 살겠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예. 사실 이제 공급이 무조건 된다 해서 전체적인 수치는 이제 그렇게 드러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공급에 대해서 수요가 거기에 받쳐주느냐 이것도 이제 양극화로 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서울 자체가 지금 개편이 되고 있고, 물론 대출 규제로 인해서 어느 정도 흐름이 이제 살짝 가라앉은 분위기지만 그게 이제 지방으로 흘러가겠냐? 지방으로 온다기보다 이제 서울 경기의 이제 주변 부분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무조건 가는 게 아니고 핀셋으로 들여다보면 될 수 있는 곳, 나름대로 이제 투자와 실거주가 될 수 있는 곳으로 이제 흘러간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부동산의 입장으로 볼 때 이게 지방으로 흘러올 수 있겠냐? 이게 사실은 지금 관건이거든요. 제가 제 손님들 같은 경우도 여력이 되시면 서울을 가시는 게 맞고, 여력이 안 되시면 지방 자체 내에서도 도미노처럼 이제 줄 세우기를 하는 게 큰 의미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 일부 필요하다. 하지만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줄 세우기를 한다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게, 결국 오를 수 있는 것들은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보고, 이 서울 경기 같은 경우는 중상급지를 갈아타는 게 큰 의미가 있겠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갈아타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이유가 정해져 있어요. 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내가 가는 방향이 큰 금액 차이가 안 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력이 되시면 서울을 가시는 게 맞다고 하는 이유도 그런 부분입니다. 뭐 간단한 여담이지만 오늘은 뉴스를 이렇게 뭐 간단한 뉴스들이 나왔고, 지금은 뭐 부산 같은 경우는 뭐 4대 분양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분양하는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걸 좀 아시고 나면 지방은 어떻게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보시면 네, 정답이 나올 겁니다. 자, 오늘도 네, 부동산 시장 동향, 부동산 뉴스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부자 부동산이었습니다.